자, 앞에서 우리가 플라이트 데이터 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GCS의 컨피그레이션 탭으로 넘어가 보면 이쪽 그 컨피그레이션 탭에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이제 FC의 주요 요소를 이제 구성하는 페이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안에 비행 컨트롤러 FC가 이제 GCS하고 연결을 해서 그 안에 보면 요 각각의 그림이 이제 올라오고요. 이미지가 FC 이미지가 올라오고 그 FC의 각각의 포트들의 이제 기능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트를 보면 리시브 포트인데요. 리시브 포트는 이제 뭐냐면 수신기 우리 그 조종기를 가지고 조종을 할 때 수신기를 어떤 타입의 수신기를 쓸 거냐 라고 하는 걸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WM 타입이냐 S버스 타입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연결하는 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SB HID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USB 그 텔레메트릭이라고 하는 무선 모듈을 연결해서 쓸 거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소나는 이제 초음파 같은 경우들을 연결을 해서 이제 쓸 경우에 이제 얘를 가지고 쓰는 거고, 디세이블은 그러니까 쓰지 않겠다는 거고요. 이네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을 하겠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포트하고 그리고 플렉시 포트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또 외부 확장 보드들을 또 붙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FC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기능을 쓰기에는 조금 성능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로 ARM 프로세서를 쓰긴 하지만 주로 이제 FPV의 그런 드론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주로 쓸 수 있는 그런 모듈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얘는 이제 기압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요. 기압 센서도 있고 자이로 센서나 엑셀레메이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드론을 만드는데 뭐 안정적이게 사용도 가능을 하죠. 굳이 뭐 우리가 고급스럽고 비싼 드론을 안 써도 이 정도만 돼도 웬만한 간단한 드론 제작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각각의 포트들을 설정하는 게 이제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컨피그레이션 탭에서 지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이제 이 기체의 드론의 이제 형태에 따라서 이제 믹스 레벨이나 그다음에 스로트 커브나 그다음에 모터의 이제 아웃풋 채널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요 안에 보면 이제 멀티로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픽스드 윙, 그 다음에 이제 헬리콥터, 각각의 기체들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멀티로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건 쿼드잖아요. 쿼드 X, 쿼드커터고요. 그 다음에 뭐 헥사콥터라든가 그 다음에 뭐 Y컵터라든가 이런 것들 설정하는 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설정을 우리가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떤 프레임을 쓸 건지를 여기서 선택하면 바로 여기 화면에 그 해당하는 기체 형태가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믹스 레벨은 이제 롤하고 피치하고 요 앞전에 얘기했었죠.
요는 이제 그 회전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롤은 왼쪽으로 굴르고 오른쪽으로 굴르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피치는 이제 전진할 거냐 후진할 거냐 라고 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초기 기본 세팅 값을 이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스루트 커브는 앞전에 이제 우리가 이 조종기에서 왼쪽 스틱이 이제 스루틀이라고 했었죠. 모두 2번에서는 스루트예요. 스루트인데 스루틀은 전진과 후진, 그러니까 아니 그 상과 하가라 있죠. 상승과 하강. 그래서 스루틀이 이제 왼쪽에 있는데, 그래서 그 조종기에 전진을 하면 상승, 내 앞에 쪽으로 조종기로 당기면 이제 하강, 이렇게 이제 있었죠. 근데 그 스루틀에 감도라는 게 있어요. 감도. 무조건 막 그 스루틀을 막 조종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미묘하게 천천히 조정했을 때 변화를 줄 거냐, 아니면 조금만 변화를 줘도 급격하게 변화를 할 거냐, 이런 감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어느 일정한 범위에서는 천천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고정을 해놨죠. 이거는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내가 느끼는 정도의 차이니까요. 그래서 많이 날려본 이제 드론을 비행을 해본 사람들은 요 민감도에 따라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거를 뭐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끼기가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얘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터 아웃풋 채널이에요. 이거는 지금 NW, NE, SW, SE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 각각의 모터들에 대한 채널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 해당하는 포트에 해당하는 핀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쓰긴 합니다. 그렇지만 순서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정도.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멀티코터 모든 모터를 이제 방향을 설정하는 거였는데요. 리버스로 돌릴 거냐 뭐 이런 건데, 이건 뭐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콥터라는 게 있어요. 트라이콥터의 요 서버의 채널을 설정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트라이콥터를 쓸 때 쓰는 거예요. 트라이콥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Y자 콥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Y자로 돼 있어서 모터가 이쪽도 있고 기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가 이제 요는 뭐야,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회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한 서브 모터가 있어. 서브 모터 주로 이제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기체가 있으면, 헬리콥터는 요 앞에 프로펠러가 있고 뒤쪽에 테일러 로터가 있잖아요. 테일러도 헬리콥터는 한쪽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돌면 기체가 전체가 이렇게 돌려고 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모터를 달아서 바람을 반대로 불게 하면 얘가 이렇게 또 힘을 받겠죠. 그래서 여기서 회전하려고 하는 힘하고 역방향의 힘이, 테일러의 역방향의 힘이 두 개가 합산되면 이게, 얘는 회전하지만 그대로 정지돼 있어서 움직이게 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헬리콥터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으로 회전하거나 이쪽으로 회전하려면 서브모터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요를 구동하는 세브모터의 채널을 어떻게 잡을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서브모터 채널은 사실 여기다가 모터를 달아서 얘를 회전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회전하거나 이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얘를 조절을 해 가지고 방향 전환을 하게 되죠. 자, Y컵터도 아주 매력 있는 그런 드론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차후에 우리가
Y컵도 만들 일이 있으면 그때 재미나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풋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 인풋은 주로 이제 우리 드론에서 FC 입장으로 봤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받는 걸 이제 인풋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리모트 컨트롤 인풋, 이거는 이제 조종기에서 드론 쪽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그러니까 드론 입장에서는 이제 받는 거죠. 리모컨 신호를 이제 입력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트 모드 스위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행 모드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비행을 할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행할 때는 비행 모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GPS로 이제 비동할 거냐, 아니면은 수동으로 이제 비행을 할 거냐, 뭐 이런 모드가 있는데 그 모드 스위치를 세팅하는 작업이 이제 또 있고요. 그 다음에 fail safe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fail safe는 이제 중간에 이제 fail을, 그러니까 드론 입장에서 보면 이제 fail이 난 상태에 이거를 어떻게 안전하게 이제 처리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세팅하는 거가 이제 fail safe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례로 이제 드론하고 조종기하고 이렇게 조종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차단됐어요. 만약 끊겼어, 신호가. 그러면은 드론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복귀를 할 거냐, 자기 스스로, 아니면 그 상태에서 그냥 착륙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드론이 어떻게 안전하게 움직이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세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밍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아밍 세팅은 이제 드론이 우리가 암 하면 뭐 무장하다, 뭐암 이게 우리가 이제 암 하면 팔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이런 이제 무기 같은 거 무장하는 것도 암이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ing를 썼어요. 아밍. 여기서는 아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동을 거는 걸 말합니다. 드론에 시동을 거는 걸 아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드론을 시동을 걸 거냐,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시동을 걸게 하거나 이런 거 세팅을 하는 게 이제 아밍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선 조종기 입력을 위해서 인풋 채널의 컨피그레이션에서 조종기의 제어에 따른 동작을 설정을 한다. 그리고 조종기의 비행 모드 스위치를 제어할 때 구성된 이제 스테빌라이제이션 모드를 비행 모드로 설정한다. 사실은 이제 비행 모드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중에 이제 안전 비행 모드가 있는데 스테빌라이전 이런 이제 모드가 있고요. 모드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드 설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행 중이 아닐 때 이제 드론이 움직이지면 안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비행 조건들을 설정을 하는 아밍 세팅 방법이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GCS 개요인데요. 그 중에 인풋입니다. 인풋에 아까 제가 이제 설명했던 것들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인풋 채널 컨피그레이션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채널은 위에 보면 여기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밑에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오면 리모트 컨트롤 이런 게 있고요. 인풋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말합니다. 아까 했던 리모트 컨트롤, 그 다음에 플라이트 모드 스위칭 세팅, 그 다음에
failsafe 세팅, 이제 아밍 세팅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리모트 컨트롤 인풋이라는 게 있고요. 요 그 드론은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조립만 한다고 해서 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드론의 이제 여러 상태 조건에 따라서 세팅을 해주는 작업이 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드론에 운영되는 그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100% 처음부터 다 짠다라고 하면 엄청난 방대한 양이죠. 오픈소스로 제공됐기 때문에 그나마 바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수정을 하는 거는 사실은 안에서 정말 그 소프트웨어를 수정을 잘하는 사람 외에는 수정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드론 하면은 뭐 100% 우리가 다 짜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짜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조금씩 수정해서 쓰는 거고요. 중국에서 만든 드론도 그런 작업을 통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워먹기를 잘 했고 정리를 잘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리모트 컨트롤 인풋에 보면 여기 이제 롤 피치, 그 다음에 요 스로틀, 여기 설정하는 게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리모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쉽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뭐예요? 스로틀, 롤, 피치, 채널 3번, 1번, 2번, 4번 이렇게 채널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플라이트 모드 6번 채널 이렇게. 나머지 또 쓸 수가 있는데 이 채널들은 지금 리저브드 해놨죠. 만약에 우리가 저 핀도 또 다른 그런 액션을 써서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조종기에 보면 스위치가 많다 했잖아요. 채널 스위치들이. 거기에 이제 그 액션을 뭔가 넣어서, 예를 들면 뭐 서버 모터를 붙여서 서버 모터를 통해서 뭐 물건을 떨어뜨리게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잡아오게 하거나 뭐 이런 기능들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채널에다가 붙여서.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저기 그 채널의 밸류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안에 이렇게 변화되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드론의 조종기에 그 조종기의 그 레바나 아니면은 스위치들을 초기의 상태 값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 뭐 중간에 쭉 있잖아요, 값들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최대값과 최소값들이 있어요. 근데 피치 같은 경우는 거꾸로 돼 있죠. 피치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값들, 값. 여기 지금 리저브드 되어진 여기 스위치를 클릭했기 때문에 얘가 반전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전도 시킬 수 있어요. 내가 스위치를 반대로 하고 싶어도 여기서 그냥 설정하면 반대로 바뀌어 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때 모드 2번은 지금 저렇게 설정을 해서 쓰는 거가 이제 기본적인 거죠. 나머지는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선 리모트 컨트롤 인풋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환경만 다르지 만약에 다른 쪽에 이제 GCS나 아니면 다른 드론의 FC를 세팅할 때 이런 환경들이 다 있습니다. 비슷한 거. 얘는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GCS는 다른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플라이트 스위치라든가 이거 뒤에 눌러서 가시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PPT에서는 설명을 뺐습니다. 우선은 리모트 컨트롤 쪽만 넣어놓은 거니까 그것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웃풋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웃풋은 드론에서 아웃풋은 FC 입장에서 외부로 출력을 해내는 건데 출력을 해내는 거는 제일 첫 번째가 모터죠. 그죠? 모터에 신호를 줘서 모터가 회전하도록 하는 거가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터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터는 총 몇 개? 4개를 쓴 거죠. 그리고 이 FC 보드는 6개까지 뿐이 못 써요. 그러니까 많이 드론을 만들어 봤자 헥사 컵톱까지 뿐이 못 만드는 거죠. 옥토는 얘는 못 만들어요. 다른 FC, 큰 FC 같은 경우는 옥토 커터도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4개 쿼드 커터니까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프로펠러 모터를 쓸 수가 있고요. 다 PWM 제어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헤르츠는 이제 50Hz의 기준으로 해서 잡아놨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 2, 3, 4번을 이제 세팅을 했고요. 세팅이 돼 있고요. 이 뒤에 보면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총 6개까지 뿐이 달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리베로 파일럿에서 이제 더 큰 CPU로 FC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 위해서 뒷부분까지 이제 활성화를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미니멈 값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맥시멈 값이 있고요. 그래서 얘를 조절을 하면 이제 모터가 회전하는 그 시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모터가 회전하지 않다가 쭉 이만큼 오면 이제 모터가 회전한다 이 소리고요. 모터가 회전하는 시점이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얘 하나가 좀 다르죠? 얘는 1, 2, 0, 3 쪽에서 이제 모터가 회전을 시작을 하나 보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모터의 회전이 그 시작하는 그 시점을 세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종류마다 틀린 것 같아요. 리베로 파일럿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직접 조작을 해서 GCS 조작을 해서 모터를 회전시켜는 시점을 찾아내서 그 시점을 세팅을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주로 이제 FC 그 GCS를 세팅을 해서 그거를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자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초기화를 시켜서 그 PWM 값을 이제 맞추게 되는 형식을 따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ESC에 맞추는 거죠. ESC가 PWM에 맞춰서 회전하고 않는 거를 이제 그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 미세함까지도 이제 조절하는 기능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라이브 테스팅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테스트 아웃풋 이거 누르면 전체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실험할 때는 반드시 프로펠러를 빼놓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거 하다가 이제 프로펠러 끼워놓고 잘못하다가 손이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펠러는 끼우지 말고 모터만 넣고 회전을 시켜서 테스트를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ltitude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뭐냐면 센서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겁니다. 드론은 우리가 드론을 만들 때는 센서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센서가 그냥 동작하는 게 아니고 센서의 그 보정이 필요합니다. 캘리브레이션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데 드론 기체에다가 FC를 부착을 해놓고 그 부착된 상태에서 이 드론의 상태를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거기에 맞게 초기값을 가지고 이제 구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캘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GPS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매그네티드 자력계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보면 서멀 서멀도 있고요. 온도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이런 값들의 캘리브레이션도 필요하고 엑셀레메터도 필요하고 매그니튜드, 자이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세팅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우리가 드론 만들 때 그냥 조립만 해오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각각의 세팅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얘가 알아서 해줍니다. 이것도 뭐 특별한 거가 있는 건 아니고 세팅에 이제 스타트를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해줘요. 가끔 이제 내가 얘를 가지고 이제 회전을 시켜주거나 이렇게 이제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이제 특별하게 안 들어가 있는데 수평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놓아진 상태로 이제 캘리를 잡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 그 픽서크나 아디오 파일럿 같은 경우는 기체 자체를 돌려야 돼요. 이렇게 돌리고 회전시켜서 전반적인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작업이 좀 불편해요. 약간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드론을 들고 이렇게 회전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캘리를 잡습니다. 일반 상용화 이런 F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픈 소스로 공개되는 FC 말고요. 상용화된 FC들은 기본적인 캘리는 잡아서 와요. 그렇지만 드론에 탑재시켜서 다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캘리를 또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캘리브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드론이 안정적인 비행을 할 거냐 아니면 막 이렇게 떨거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팅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는 그냥 버튼만 스타트 버튼만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캘리브레이션 하니까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 쉽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캘리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